이제 우리가 경매 아파트 임장을 할 때 외부 보는 법은 샷이나 뭐 밖에 현관문 이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 실내를 보는 거는 이제 어렵다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보냐, 이제 쉬운 것들 먼저 가볼게. 내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한번 가봐. 그래서 혹시나 이 물건 경매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려면 내가 공인중개사 진짜 잘 아는 사람이나 이 물건을 한번 접했던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면 사진이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여기 임차를 맞추거나 맨 처음에 뭐 중개를 해줬던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은 여기 집을 봤을 거 아니야.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인테리어 했지. 그러면 인테리어 한 사람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사무소를 가. 관리사무소를 가서 우리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 이거 적어 안 적어? 공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전과 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작정 가야 돼.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안 만나고 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이 정도를 이제 보면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랑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겠지.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좀 밖에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더 자세히 보려면은 진짜 여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 임차인이면 제일 좋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야. 제일 어려워. 소유자가. 임차인인데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쉬워. 빨리 이제 입찰이 되게 안에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보는 건데 여기는 소유자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소유자가 사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소유자지만 다른 데로 깔세를 줬을 수도 있어. 뭐 월세 얼마 조금씩. 근데 이제 제일 탐문하기에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나 진짜 잘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 물건 갔는데 뭐 확장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거 얘기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공인중개사 찾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이제 관리비라는 게 있잖아. 미납관리비. 이걸 보면 우리가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내는 게 아니라 3년치의 공용관리비만. 이게 판례에 나와 있어. 대법원 판례. 이거에. 대법원 판례 2001 다 8677.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게 3년치 공용관리비. 이것만 딱. 소멸시효는 딱 3년이야. 그러니까 소멸, 공용 부분의 소멸은 딱 3년만 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연체료 물어야 되냐? 이거 연체료도 안 물어.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우리한테 승계되는 거 아니야. 딱 3년치 공용 관리비만 우린 딱 내면 된다. 오케이? 봐봐. 우리가 명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잃을 게. 받는 사람이 제일 좋아. 명도할 때 가장 좋은 거. 받는 게 가장 좋겠지. 받고 나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갈 때까지 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아니야. 심지어 소유주야. 근데 다 잃었어.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라고 했는 걸 내 눈으로 팩트로 확인을 했어. 그럴 때가 명도가 좀 어려워.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인도명령하고 계고하고 강제집행까지 하지. 웬만하면 계고하거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잖아.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두 손 들어. 잘 알아보면 웬만한 사람들. 우리 이제 다른 우리 수강생분들도 안 하고 명도할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문 강제로 열고 그 다음에 집행관님 통해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명도까지 협의는 돼. 지금 그렇게까지 가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집 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 그럼 명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도까지 가는 것까지로 우리는 플랜을 짜놔야 돼. 입찰 들어가기 전까지. 이 사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강제 집행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강제 집행 비용까지 생각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야 돼. 그 기간까지도. 근데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뭐 말은 통할 것 같다 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언제까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경매가 아닌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일반 물건을 경매하는 돈 갚아줄 테니까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이 내가 살려는 금액보다 적어야 돼. 근데 이 금액이 많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금액을 사줘도 이 사람은 다시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한 물건 가지고 빚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 이 물건을 다 탕진하기 위해서 말소기준 권리가 나오잖아. 이거 이후에 너희 들어오는 사람들 다 잘 보고 들어와. 안 보고 들어오면 그 뒤 어차피 소멸이니까 너희가 가치 판단 잘해서 잘 들어와라고 하는데 이거를 못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제 좀 성립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인데 지금 1억 9천, 1억 6천 그 다음에 뭐 1600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금액보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물건은 성립하기 어렵다. 아파트는 쉬워. 아파트는 좀 투명하고 진짜 내가 뭐 명도할 사람 가격 시세 조사 이것만 잘하면 진짜 뭐 어려울 게 없어. 대신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고 내가
시세 차익 얻을 게 좀 줄어들어. 낙찰을 받게 되는 그 구간들이. 근데 빌라는 조금 더 많아져. 그 다음에 이것까지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어. 아파트 좀 이 정도, 그 다음에 빌라 이 정도 했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좀 특수물건, 그 다음에 빌라로 들어가서 좀 특수물건, 이렇게 가는 게 좀 단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장담할게. 내가 특수물건을 하고 싶어. 내가 특수물건이란 걸 하면 뭐 선순위 미상, 뭐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특수의 권리들이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사람을 무조건 만날 자신감이 있어야 돼. 더 탐정이 돼야 되거든. 확실한 탐정이 돼야 돼. 근데 이 사람을 만나기 좀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물건에 그냥 그렇게만 딱 해야 돼. 이 마음가짐을 꼭 가지면서 해야 돼.